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이 미국의 잠재적 반도체 관세 문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특히 이 심층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게 미국 경제나 뭐 기술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보고서에서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경제 전체에 대한 전망인데요. 만약에 25% 관세가 전면 부과된다. 이러면 첫 해 GDP 성장률이 0.18% 감소하고 이게 10년 뒤에는 0.7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요. 이게 그냥 숫자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반도체를 그냥 부품이 아니라 혁신과 생산성에 기반이 되는 핵심 자본재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는 뭐랄까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에 대한 세금처럼 작용하는 거죠. 당연히 반도체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 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 자본재에 대한 세금이라? 네. 특히 ICT 제품,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 제품들은 가격 변화에 좀 민감하거든요. 보고서에 나온 가격 탄력성 1.15라는 숫자가 가격이 1% 오르면 수요는 1.15%나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런 소비 위축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ICT 자본 축적을 방해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관세로 걷어들이는 수입보다 오히려 경제가 둔화되면서 세금이 덜 거치는 그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10년 뒤에는 순세수 손실이 무려 1,6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좀 역설적인 부분이죠. 관세 수입 자체는 반도체라는 특정 품목에서 나오지만요.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다른 세금들이 다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관세 수입 증가분보다 경제 위축 때문에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추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세 수입만 보면 안 되는 좀 복잡한 문제인 거죠. 아, 그렇군요. 전체적인 그림은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산업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제일 뜨거운 분야, AI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은 영향이 어떨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일반적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 하나에 반도체가 최소 34만 개나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데이터 센터는 뭐 말 그대로 반도체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60%에 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관세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비용 증가도 문제지만 이게 더 큰 영향도 있다고요? 네, 이게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AI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쟁국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AI 경쟁력 약화라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일상과 좀 더 가까운 자동차 산업은 어떨까요? 코로나 때 반도체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 차질 빚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관세가 붙으면 자동차 가격이 대당 최대 1,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요. 네, 자동차 산업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자동차에는 보통 반도체가 1,000개에서 3,000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특히 전기차, EV 있잖아요. 이건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많은 최대 20배까지 반도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는 단순히 차량 가격을 올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막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자체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기술 경쟁력을 키우려는 목표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관세의 원래 의도였을 법한 그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진 효과는 어떨까요? 정말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반도체 공장, 팹을 옮겨올까요? 보고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반도체 팹 건설이라는 게 단순히 관세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뭐 안정적인 공급망, 또 세제 혜택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복잡한 결정이죠. 네, 관세 때문에 갑자기 비용이 더 비싼 미국으로 대규모 생산 시설을 옮긴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설령 옮긴다고 결정해도 실제 생산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리고요.
오히려 보고서는 CH 액트 같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이미 5,4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없이도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요. 이 잠재적인 반도체 관세라는 정책이 원래 의도,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것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미국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나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심지어 AI나 전기차 같은 핵심 미래 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반도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부품 하나에 가해지는 정책적인 압력이 이게 어떻게 경제 시스템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구도에까지 복잡하게 얽힌 연쇄 반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정책에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